시작이 중요하다 해서 이제 용어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뭐 코스피, 코스닥, 그 다음에 이제 코넥스 이런 기본적인 용어들은 아시는 내용일 것 같고. 처음 들어요. 코넥스요? 장외. 장외. 네. 아까가 아니라 지난번에 초급 가이드를 알려드릴 때 제가 그림 하나를 그려가지고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네, 이쪽 시장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제 오피셜 증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통주와 우선주. 그래서 우자가 뒤에 붙죠,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선주를 안 하지만 이제 저한테 배우고 나서 우선주를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이제 본인의 이제 투자 기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쪽도 마찬가지죠. 그죠? 시총 기준으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시총과 제가 얘기하는 시총이 좀 약간 차이가 많죠. 그래서 대형주는 1위부터 100위.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공매도의 기준점이 코스피 150, 코스피 200, 코스피 200에 코스닥 150이거든요. 상위. 그러면 시가총액 기준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점을 삼아서 대형주를 좀 분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수에 편입이 된 종목이 있고 지수에 편입이 안 된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또 다른 이제 기준점으로 삼아야 되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대형주와 중형주와 소형주의 기준을 저희가 만든 스타트이어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기준으로 대형주를 5조 이상으로 삼은 거죠. 이거는 이제 스타트이어에서 만든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대형주다, 중형주다, 소형주다 이런 구분은 어떻게 보면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근데 삼성전자를 두고 넘버원 종목인데 그런 종목을 중형주다, 소형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1위부터 10위는 무조건 대형주인 거죠, 사실.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죠. 이 책에서 또 이제 우량주에 대한 개념을 잡을 때 블루칩과 옐로우칩 얘기를 했거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블루칩과 옐로우칩 모두 우량주라고 불러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네, 둘 다. 그래서 우량주 이꼴 블루칩이다. 이거는 잘못된 디파인이다. 네, 잘못된 디파인이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러니까 저만의 정의를 계속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사실 영어로는 이 우리나라 말인 이 우량주를 표현할 길은 아직은 없어요. 네. 제가 이제 하는 이 영어를 써서는 저는 이 블루칩도 아니고 옐로칩도 아니고 이 둘을 합친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개념으로 저는 디파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나중에 많이 계속 요거 배우는 과정인 거죠. 요거 개념 이해하는.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종목이다. 투자 유의 종목이다. 이상 급등 종목이다. 이상 급등 종목이다. 얘부터 얘기를 하면 거래소가 모른다는 얘기죠. 왜 급등하는지. 네. 너무 많이 올라. 또는 너무 많이 과도하게 떨어져. 너무 많이 과도하게 떨어지는 건 저는 관심 없고 너무 많이 올라. 왜?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근데 사실 알아요. 알면서도 투자 유의 종목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펀더멘탈 이상의 상승을 가져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기회가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관리 종목에 딱 들어갔다. 그래서 무조건 위험한 종목이다.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 말 그대로 주의가 필요한 거죠. 근데 거기에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되죠. 저는 이쪽을 많이 좋아하죠.
그래서 리스크가 좀 상당히 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액면 분할, 주유수 증가시키고, 액면가, 이런 얘기들은 어려운 얘기 전혀 아니죠. 그 다음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유상증자, 요게 이제 또 책 한 권인 거고, 요것도 또 책이 한 권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하나하나가 다 재료 분석에 해당되는 거고요. 제가 재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재료 분석을 좀 먼저 이 기본적인 것들 다 배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재료 공부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투입된다고 했을 때, 전 종목 공통인 재료를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 종목 공통. 그러면 전 종목 공통인 관리 종목에 대해서 관리 종목 지정이 왜 되는지, 그런 종목들이 지정이 됐을 때 그 이후의 주가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있게 파고들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액면 분할을 해. 그러면 과거에 액면 분할을 했던 회사들이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액면 분할을 1대1 액면 분할을 할 수도 있고 1대 0.5 할 수도 있고, 그죠? 그건 그 사람들 마음이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 이후의 주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내 종목이 언제 액면 분할할지 모르니까. 액면 병합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높은 애들, 그게 이 색깔 있는 애들인 거예요. 나머지는 솔직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서 이런 일이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죠. 상대적으로. 무상감자, CB나 BW 이런 걸 발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무상증자할 가능성이 오히려 훨씬 더 높고, 그 다음에 주주배정 유상증자할 가능성은 낮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할 가능성은 높고,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량주와 성장주, 초고속 성장주, 이런 애들을 다루는, 그거에 대한 개념을 잡고 매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이쪽 용어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죠? 이쪽 용어들은 잘 안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손절매, 이런 얘기들은 안 하니까. 그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 매매는 조금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옵션 만기일이나 트리플 위칭 데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관심을 가지면 좋고,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좀 악재로 많이 나오는, 호재로 나온 적은 거의 없는데, 이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차트가 지금 살아있나? 모르겠네. 차트가 죽어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있네. 원래? 거래가 또 재개되네. 참 재밌는 종목입니다, 이것도. 여기서 얘기하면 되겠네요, 바로. 9월 6일. 분봉을 볼게요. 점상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가지고. 안 나오네. 나왔나? 거래량이 터졌네. 봉이 있나? 봉이 없죠, 지금? 그죠? 장 시작과 동시에 상한가 뜬 거죠, 지금 이거. 그거 같은데? 아닌가? 최저가가 있네. 여기서 시작한 거네요. 9시에. 그러고 나서 이렇게 그냥 거의 그냥 한 3분 만에 그냥 날아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다음날이 중요한 거죠, 이날. 사고 싶어도 못 산다는 게 문제인 거죠. 내가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 그리고 호가창을 보시면 그런 게 또 있어요. 호가창이 얘죠.
호가창을 이렇게 보시면 체결창에서 이 왼쪽인가? 뭐 이렇게 체결되는 게 막 나와요. 그러면 이 체결창에서 한 주 막 이렇게 매수되거나 또는 한 주 막 이렇게 일정 시간 단위로 이렇게 매도되거나 뭐 10주가 됐든 뭐 100주가 됐든 뭐 17주 뭐 18주 막 이렇게 매수 매도할 때도 있고요. 이게 프로그램 매매라는 거거든요. 사실 프로그램 매매. 그래서 컴퓨터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제 그러니까 아까 조건 검색을 이렇게 걸잖아요. 개인도 할 수 있거든요. 이 자동 매매가 지원이 되면. 그래서 조건 검색에 내가 이제 어떤 이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지면 한 번에 확 사면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주씩 계속 1초나 뭐 이렇게 뭐 0.1초에 뭐 2주 또는 1초에 한 주 계속 사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원하는 물량을 몇 주 이렇게 그렇게 사면 좀 더 안정적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그 누가요? 개인이에요? 아니면 개인도 하고 기관도 하고 그렇습니다. 외국인도 당연히 하고요.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킷 브레이커나 사이드카나 이미지 뭐 종료제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한번 그냥 쭉 읽어보고 모르면 많은 겁니다. 뭐 주식에 활용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건 이미 얘기했죠, 그죠? 수수료 무료인 그런 계좌 만들면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현재가 창에서 매도 1호가에서 시장가로 사지 말고 지정가로 사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죠? 거기까지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매 체결의 뭐 우선순위는 뭐 당연히 가격이 우선인 거고, 내가 비싸게 사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장땡인 거죠. 먼저 살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의 필수인 차트를 읽는 방법론 얘기를 이제 계속 하는 거죠. 뭐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사실 한번 공부해 놓으면 얘 같은 경우에는 제약이 이렇게 이만큼만 공부하면 됩니다. 이게 있거든요. 기본적 분석은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상장을 계속 하거든요, 회사가.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계속 그냥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 분석은 어쩔 수 없어요. 상장되고 저쪽 회사들은 상폐되고 그러면 상장되는 회사들을 내가 또 공부를 해놔야 내년에 또 먹고 후년에도 또 먹고 할 거잖아요. 그 회사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괜찮은 회사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얘는 평생 할 일이고 얘는 이제 책 몇 권만 보면 끝나는 거죠. 사실 그게 좀 쉽지 않아서 이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거고 기술적 지표에 있는 얘네들 그죠? 얘네들 좀 많죠. 이런 제약이 딱 있는 거죠. 요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신호 강세 약세 신호 검색인가? 이거죠. 그죠? 뭐 어디서 많이 듣던 것 조금씩 나오죠. 망치형도 있고 막 해모형도 있고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막 그렇죠. 이런 것들 공부하는 게 이제 기술적 지표니까 얘는 제약이 요만큼 있는 거예요. 근데 얘도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든 이제 MACD 레이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MACD가 있는데 저는 MACD 레이트를 만들어 냈잖아요. 그죠? RSI가 있는데 RSI 바이라는 지표를 만들어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MACD를 잘 안 쓰고 MACD 레이트를 쓴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기술적 지표도 누군가 계속 만들어 내는 거예요. 저쪽 뭐 어디 뭐 핀란드 사람이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증시는 전 세계에 다 있으니까 기술적 분석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지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될 때까지만 공부해 놓으면 된다. 오리지널 공부. 돈 번 사람들, 그 사람들 기술적 분석가들 중에서도 전 세계에서 뭐 탑10 안에 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지표는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지표들을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
기본적 분석 역시 마찬가지죠. 전 세계에서 탑10 안에 드는 사람들,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1등부터 100등까지 쭉 나라비를 세우면, 뭐, 위에, 뭐, 탑5, 탑10 안에는 들어가는,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의 매매법은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하고요. 캔들부터는 또 잠깐 쉬었다 할게요.